우리 아들, 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집을 막 사요. 얘기해보면 이 사람 분명히 다음에 부자가 될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한 50이나 됐어.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 노후가 정말 걱정이 된다. 가장 큰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하루아침에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6억이 돼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알곰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오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기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제 냉철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이건 내가 이제 2만 원에 샀어요. 이건 분명히 3만 원 가까이 샀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18,000원, 17,000원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내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했나. 물론 무조건 손절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맞았어. 그러면 버텨야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좋은 면만 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샀다 그러면 중간 손절매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러면은 잘못된 방법을 바로 잡는 것도 큰 용기예요. 안 했던 걸 시작하는 것도 용기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중간에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바꾸는 것도 큰 용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가 결정이잖아요. 내가 예스냐 노냐, 운전하는데 이쪽 길로 갈 거냐 저쪽 길로 갈 거냐, 또는 내가 지하철 타고 가냐 버스 타고 가냐, 그거에 따라서 지각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결정의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갖다가 그대로 밀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우직한 게 아니라 어리석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왜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일까? 그건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만 맞고 딴 사람 다 틀렸다가, 그거는 아집이죠. 몇몇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올라? 전국에 그럼 투기꾼이 도대체 몇 명이야? 거기서 저기 5천만 명 중에서 한 4,999만 명이 투기꾼이고 자기만 투기꾼 아니고 그런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가 있다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부해보시고 나와가지고, 그랬더니만 내가 생각했던 것 자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하는 선택이, 내가 하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내면에서 이제 내가 보고 배우는 게 있고, 더 그렇죠.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더 그렇죠.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나 이번에 한 번 실패해가지고 나는 정말 이번 생은 망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이가 늦어서 그런 사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몇 살이나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40대 후반인데, 여보셔 지금 반도 안 살았거나 애구만 애. 반도 안 살았잖아요. 지금 100년 살 건데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살라고. 맞아. 거기서 보면은 노인네 흉내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40대가 무슨 노인네 흉내를 내려고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구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죠. 네. 늦은 건 없어요. 재테크 늦은 게 없습니다. 60, 70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투자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분 열정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컴퓨터 초기에 이제 그 보급하러 다녔을 때 컴퓨터 학원을 이제 제가 다녔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해가지고 회사 취직할 때는 프로그래머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거의 미쳐가지고 그 책만 보다가 이제 안 되겠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면 요몇 개 안 되니까 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걸 배웠거든요.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에 학원에서 70이 넘으신 분이 듣는 거예요. 프로그램을요? 네, 198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애플 나오고 이제 그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요.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 지금 쓰는 것도 알고, 옛날에 뭐 포트란, 코볼 뭐 이런 거 배웠던 시절인데, 정말 예전의 언어네요. 옛날 그건데,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70 넘으시는 분이 이제 은퇴 다 해가지고 배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지금 이거 왜 배우세요? 저는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지금 안 배우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배워야 된다고 배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청년인 거예요. 70이 넘어서도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려면 좀 엑셀은 좀 잘 쓰실 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잘 쓰실 줄 안 해도 어느 정도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얘기하면은, 이 나이에 지금 엑셀을 어떻게 배워? 지금 배워서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죠. 몇 살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40대요? 애구만. 그게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배움에 끝이 없는데, 무슨 자기 스스로를 갖다 왜 노인 흉내내. 맞아요. 실제로 엑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겁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한번 해보면 굉장히 쉬운데. 맞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평단과 계산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 할 때 엑셀 모르면 시뮬레이션을 못 하거든요. 지금 알곰님께서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을 것 같아요. 그런 투자자분들 중에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예. 그 한 가지 예. 이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우리 아들, 딸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아들, 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집을 막 사요.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들 빨리 도와줘야겠다. 얼마나 기특해요. 얘기해보면, 이 사람 분명히 다음에 부자가 될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한 50이나 됐어. 얘기해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노후가 정말 걱정이 된다. 투자하거나 안 하고 똑같이 투자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 마인드가 부자가 될 마인드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바심이나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연히 젊으면 없죠. 한 3, 40년 경제 활동한 사람하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것 자체도 이상한 거지. 그것 자체도 이상한 거잖아요. 이 사람 3, 40년 동안 모은 거하고 이제 처음 쓴 사람도 자산이 똑같다면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불합리한 사회고 불공정한 사회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자산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면은 그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거 하는 거죠. 자기 이제 영어로 하면 셀프 컨피던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그런 확신을 갖고 간 사람은 저 사람은 젊지만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았네? 라고 하는 건데, 나이가 들어도 그게 아니라 단순히 단기 차익 봐가지고, 학위님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 빨리 투자처 빨리 얘기하세요. 수첩권으로 가지고. 어디 좋아요? 어디 좋아요? 찍어달라고 막. 네, 여기 좋아요? 저기 좋아요? 어디 좋아요? 전부 다 얘기하는 데가 전부 다 투기꾼만 들어가는데 뭐 어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보면 이게 투기꾼들이 어서 많이 노는지 다 알겠다. 쭉 그것만 쭉 얘기하고 보면은 제가 살 때는 거기 거품 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 물려요. 그거 다음에 못 팝니다. 다 그런 데인데 정말 그런 데만 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남 좋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정말 나중에 노후에 폐지수로 다니겠구나 그런 느낌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확신이 생기려면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공부를 좀 해야죠. 그리고 그게 서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해요. 투자가 세상에 보면은 뭐 저보다 돈 많은 사람도 훨씬 많고 뭐 저보다 일찍 투자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이걸 갖다가 어떤 주식이라고 봅시다.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주식을 샀어.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샀어. 그건 실력이 아니죠. 또는 어떤 사람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샀어. 그건 실력이 아니죠. 다음에 그 사람이 안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 다른 종목을 못 찾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부해서 찾아냈어. 그러면은 그건 자기 실력이니까 다음에 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 단계에서는 그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왜 실력이 쌓는 게 중요하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없어요. 젊은 사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창피할 필요 없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실력은 있어도 투자를 못 해요. 하지만 나중에 점점 연봉이 오르잖아요. 그동안에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자기가 실력을 갖췄을 때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뽑고 싶으면은 요번에 올해 좀 요 정도 수익을 거둬야겠네? 그럼 좀 약간 공적으로 투자해야겠네?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 언제든지 실력이 쌓는데 실력이 안 쌓여지면은 그때 가가지고 공부할까요? 투자 그렇게 만만한 거면은 다 부자 될게요. 돈을 쌓는 기간,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기간보다 공부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 처음 말씀 주신 조급함이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고 확신이 없으면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죠. 가가지고 조급하니까 어디가 좋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이용해보는 거죠. 김 여사님 여기다만 투자하시면요 이거 정말 뭐 한 달에 얼마씩 나옵니다. 그거에 이제 혹하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아이공님 이미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잖아요. 아이공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자라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부자라는 거는 자기가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부자가 뭐 1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요. 10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요. 1000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럼 1조요? 아니요. 자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억 있어도 부자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조가 있어도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기본적인 거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없어야 되죠.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부자다. 그거는 이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이고 그 생활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 단계만 가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더라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끊없이 탐욕인 거예요. 탐욕. 옆집에 사람은 요트가 1개인데 난 요트가 한 10개 돼야지.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자동차도 막 진짜 물방울 다이어 뭐 한 100kg짜리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난 10kg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거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평생 가난하고 평생 부를 갈구하다가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비교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대부분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는 게 이제 주위에 그러면은 그걸 이용하거든요.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이제 약 올리거든요.
자기가 약점 있으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가지고 나 이거 샀는데 뭐 어때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분노를 갖다가 이제 속에 조절을 못하고 나 이거 사야 돼,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사야 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더 욕을 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제 보면은 이제 나랑 같이 나 저기 그 옷 하나 살라고 백화점 가는데 어디 같이 가줄래? 좀 골라줄래? 그 약 올리는 방법이 이제 대표님이거든요. 가가지고 카드로 막 10벌 팍 해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팍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월급쟁이 남편인데 와 그러면 이제 열받죠. 그러면서 살면서 자기야 이거 이쁜데 이거 하나 사라 그러면 못 살 거 알면서 그런 거예요. 이쁜데 이거 하나 사 뭐 그런 건데 뭐 남편 뭐 요새 잘 번다며 이거 샀다가 남편하고 이제 부부싸움 생기고 뻔히 아니까 이제 와이프는 또 자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부글부글 하는 거죠.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 잘하고 내가 더 예쁘다는 소리 듣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욕거리고 왜 쟤는 저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야지. 그거 진짜 중요한 거네, 자기 페이스가.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그 사람은 뭐 하냐면 그렇게 펑펑 쓰다가 남편이 부도가 났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1,000만 원 긁어준 사람 카드 부도가 났네? 그 망한 거예요. 모은 돈은 없어. 있는 돈 다 써버렸기 때문에 모은 돈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그런 말 폭삭 망하고 이 사람은 남편하고 같이 차근차근 지금 현재 10억이니까 뭐 내년에는 11억 뭐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자기가 은퇴할 시점에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소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산 늘어가는 게 소비하는 수준, 그러니까 뭐 생활비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게 아주 뭐 굉장히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자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가 월급쟁이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한도 안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게 되면은 자산이 올라가면서 그게 자기의 생활비보다 훨씬 많이 뽑아지는 막 농담식으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써도 이놈의 돈은 써도 느네 막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비를 조금 이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하루에 한 달에 뭐 요트 한 100개 살 수 있고 물방울 다이아 뭐 한 몇 개 살 수 있고 그거 부자 아니에요. 최고 부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파산돼요. 내가 버는 것보다 오히려 소비하는 게 소비를 절제하고 그 비중에 맞게끔 절약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거 물방울 당이야 못 사게 되면 병이 난다 그러면 그건 좀 본인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걸 좀 이제 템플스테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셔야죠. 맞아요. 정신 수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 수양이 중요해야죠. 초보 투자자는 좀 투기 바람에 휩쓸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직 확신도 없다 보니까 투기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르는 데가 아니라 이제 오를 때를 사야 되거든요. 공부가 되기 전에 투자에 나서면은 상당히 나중에 보면은 남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남의 말을 믿는데 그 남의 말이라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실력을 쌓는 사람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공부를 더 해야 될 사람인데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뭐 일단 현장부터 튀어나와가지고 무조건 싸게 사가지고 이게 세상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그런 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실적을 좀 보면 되겠죠. 실적인데 그게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주식을 한 종목을 샀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한 종목을 샀어요. 그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사람만 샀나? 다른 사람도 가격 다 샀잖아요. 대박 터뜨린 사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 종목 산 사람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최대주 주주가 아닌 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 터뜨렸다고 뭐 자기가 투자의 귀재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들은 비웃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할 줄 알아야죠. 반복적으로. 꾸준히. 네, 꾸준히. 그러니까 대박보다는 중박이라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실력 있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쩌다가, 뒷걸음치다가 하나 얻어 올려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과연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짠가? 라는 걸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돈이 점점 많아질수록 위험에 점점 노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 만날 적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저는 행운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나쁜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용 가치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내가 돈이 조금 더 있거나 아니면 이용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와. 이 사람한테 막 달려붙어가지고 뭐 해봤자 나올 돈이 없어. 인건비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같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자산이 커졌어? 또는 부모님한테 턱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커졌어? 라고 하면은 그래서 부자들 2세가 빨리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첫 번째 창업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일구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창업자지 난 창업자가 아니야. 그런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 나 실력은 없어. 그러면 이제 별 이상한 놈들이 다 달려붙으면서 형님 같이 뭐 사업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말아먹는 거거든요. 투자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지 않은 한 저 사람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 학원 강사인가? 근데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사기꾼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을 구분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찐이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저 사람 말만 저렇게 하지 저거 사기꾼이다. 그거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 이제 아직까지 사기꾼이 달라붙지 않은 거는 여러분의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 그릇이라고 하죠.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고. 엄청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 부분이 그릇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월부 TV랑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말을 하고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 하는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대부분 이제 그 자영업이나 또는 뭐 전문직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나.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게 뭔가. 어저께보다 오늘이 낫다. 그럼 난 어저께보다 오늘이 더 낫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낫기 위해서 뭘 했는가를 갖다가 꾸준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재테크라는 게 1+1이 2가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보지도 않고 지쳐가지고 나는 이번 생각 망했어. 저렇게 집값이 비싼데 나 뭐 100년을 갖다가 뭐 숨도 쉬지 말고 그걸 쓸데없는 거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지금 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파이팅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재테크, 뭐 투자 이런 데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야 돼요. 나 회사 그거 가서 치사하니까 그만두고 나 그냥 전업 투자할래. 전업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높아.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거보다 차라리 내가 임장 다니고 좋은 물건 하게 되면 한 방에 지금 연봉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내가 왜 남 좋은 일 시켜?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뭐 제대로 된 하락이 없었어요. 이제 잠깐 2018년, 2019년 그 사이에 이제 1% 정도 이제 집값 떨어진 거 말고는 제대로는 하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은 사놓으면 무조건 오른다. 주식은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약간 막연한 기대감 또는 너무 낙관적인 그런 시장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게 돼가지고 이게 투자하면 더 낫겠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얘기고요. 그전에는 뭐냐면은 전업 투자해가지고 생활비 못 뽑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자산이 매년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은 이게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6개월 후에 상황이 탁 좋아진다라면 다 견뎌요. 근데 이게 6개월 후에 이런 현상이 끝날지, 2년 후에 끝날지, 아니면 이게 영구히 지속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면요, 좋은 매물을 팔아버려요. 싼 가격에.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반등했을 때, 그때 내가 그거 갖다가 팔아버렸는데. 근데 그 사람 판 다음부터는 이제 집값이 쫙 오르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파는 시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투자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꼭 자기 뒷꼭지에 CCTV가 달려있잖아요. 파는 순간 딱 오르잖아요. 자기 주식도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판지 어떻게 알았어? 버티다 팔았는데. 팔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건데 대부분 거기서 왜 버텨?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당장 대출금 해야 되고 세금 내고 내가 생활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잘하면 부동산하고 주식 잘하면 주식 잘하고 암호화폐 잘하면 암호화폐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왜 부동산에 더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동산은 내 시간을 안 잡아먹어요. 임장 다니고 그거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거 임장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동산은요, 살 때 한 번, 팔 때 한 번만 시간을 소비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밤에 또는 주말에 시간 냈을 때 다 클릭이나 이거 갖고 손품을 다 팔아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 다니겠어요. 시간 바빠 죽겠는데 다 클릭하면 웬만해도 나오고 임장 또는 발품 판는 거는 나중에 실제로 내가 그 집을 사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조사했던 거와 그 현장이 다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가는 작업이지. 그거 꼭 확인해 봐야죠. 네, 확인해 가는 거죠.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집의 느낌도 있고
그 동네 이제 분위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봐서 그건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필요한데,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막 다니는 거, 그건 놀러 가는 거지. 소풍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회사에서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주말은 자기 시간이잖아요. 퇴근 후의 시간은 자기 시간이잖아요. 그때 공부하더라도 충분한 거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여기 있잖아.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까 가능하다잖아. 아니, 월급쟁이 사장까지 했다니까. 사장이 거기서 한가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스트레스가 많고 제일 바쁜 사람이 사장이에요. 거기서 오면. 밸런스가 맞는 삶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